안녕하세요. 밀리미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겨울 막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 창문 혹은 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빌라의 창문 혹은 단독주택의 창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중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건축가가 보는 이중창에 대한 시선이겠죠. 최근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중창 중에 바깥쪽 창의 실내 쪽에 결로가 아침마다 피어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셨을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 떨어진 물이 실리콘과 만나서 실리콘 쪽에 나중에 곰팡이 피고 그 다음에 물이 레일 아래로 떨어져서 계속 증발되고 또 어떤 집은 냄새도 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더 먼 대륙으로부터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겨울에 환기한다고 쫙 창을 열어두고 내부에서 습도를 재보면 실내 상대 습도가 약 20%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밖은 차고 건조한데 우리 실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따뜻하고 습한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실생활을 조금 더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은 베란다 혹은 발코니에서 빨래를 건조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실내 따뜻한 곳에서 빨래를 건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그렇고요. 최근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거는 아예 발코니가 없는 데도 있고, 뭐 최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빨래를 건조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다 실내로 들어오고 있죠. 사실 빨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상대 습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빨래를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식습관 문화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깨끗한 나라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물 베이스의 음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는 편이에요. 찌개 먹고요, 국 먹고요, 그 다음에 뭔가 물로서 요리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식습관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따뜻하면서 상대로 습도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따뜻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 추운 나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따뜻한 걸 좋아하고, 또 실내에서는 그렇게 막 두껍게 옷 입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온도를 굉장히 높이고 또 상대적으로 물기도 많기 때문에 습한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 실내 쪽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공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적인 요인을 베이스로 깔고 보면 이 이중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게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이중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빌라에서 아마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중창의 단면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중창의 구조일 겁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빌라는 외단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실외 쪽,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실외 쪽으로 가 있어서 단열재가 바깥에 있고 구조체 위에 바로 이중창이 올려져 있는 경우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내단열을 하기 때문에 단열재와 골조 위쪽으로 이제 이중창이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거나. 바깥쪽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안쪽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는데, 요거 두 개가 만나면 물방울이 맺힐 거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 돼. 밖에서 이제 안경 쓰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밖에 있다가 내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설렁탕집 같은 데 들어가면 내 안경 확 이제 김서리는 거 경험하신 적 있죠? 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차가운 공기,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이 이중창을 통해서 만나서 그 이중창의 바깥쪽 창의 실내 쪽에 결로가 생기는 건데, 왜 그럼 결로가 생기냐? 이중창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바깥 공기와 안쪽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중창의 단면 구조인데, 요게 이제 창틀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밀고 열고 하는 그런 창문입니다. 근데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다 밀잖아요. 옆으로 이제 드르륵 밀잖아요. 요런 경우에서 여기에 이제 보면 밑에 바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옆으로 밀어야 되니까 그 바퀴가 삽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를 기밀하게 서로 안 만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고 닫아야 되니까, 옆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로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밖으로 나가면서 바로 여기에서 결로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창문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청소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에 물 떨어지고 이 물이 또 쉽게 증발되지도 않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여기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또 실리콘에 또 곰팡이 같은 거 피고, 그럼 굉장히 청소하기도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단이 되려면 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중창의 구조에서 완벽하게 차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막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데, 다이소에 가시면 풍지판이란 게 있어서 여기 요 틈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풍지나 이런 거 많이 있죠. 다이소에 이제 황소바람 막는 아이템, 뭐 틈새바람 막는 아이템, 그런 거 사서 끼워두면 그 현상이 조금 덜해질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나는 이걸 환경적으로 좀 더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내의 기를 확 낮춰주고 온도도 낮춰주면 되는데, 그럼 너무 춥잖아요. 이제 20도 내외가 건강 온도라고 하는데 20도 내외면 솔직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22, 3도는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 아래서는 결국 습도도 낮아지면 목도 칼칼하고, 그러니까 습도도 어느 정도 50% 정도 맞춰주고 온도도 한 22에서 23도 정도로 맞춰주는 조건 아래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막는 게 일단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만의 집을 짓기 위해서 혹은 땅을 사서 뭔가 수익형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유지관리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기밀한 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여러 불편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모두 하듯이 그냥 이중창 똑같은 거 쓰지 말고,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최고의 제품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중창만 고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설계하실 때 꼭 좀 시스템 창을 고려해 주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압착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의 기밀 자체를 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의 시험 성적서를 보면 사실 모두 기밀성이 다 최고 등급, 안과 밖의 공기가 섞이는 게 없다고 해요. 물론 이제 실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신축 고려하실 때는 뭐 이중창이 제일 싸긴 합니다. 이중창이 제일 싸긴 하지만 집에서 돈값 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집에서 돈값 하는 게 그 중에서도 사실 제1가라고 하면 이 창문,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창틀과 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 창을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기밀 성능 자체가 좋아지면 더군다나 방음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대로변 근처에서 신축을 하시거나 옆에 기찻길이 있거나 뭔가 소음의 원인이 있는 곳 근처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창보다는 시스템 창을 써서 외부의 디자인도 조금 더 색다르게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의 성능 자체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1mm 채널, 오늘 컨텐츠는 바로 이중창, 그리고 이중창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1mm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